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세계 골다공증의 날입니다. 뼈에 구멍이 생겨 약해지는 골다공증은 다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데요. 규칙적인 운동과 칼슘 섭취는 물론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통해 뼈 건강을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때이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면서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5.3도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파주 2.7도, 천안 4.7도, 전주 7.5도, 거창 7.3도 등으로 한 자릿수로 기온이 떨어지며 올가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밤사이 설악산은 최저 기온이 영하 1.3도, 체감 온도는 영하 8.2도까지 곤두박질했고 비와 눈이 섞인 진눈깨비가 내려 올가을 첫눈으로 기록됐습니다. 올해 첫눈 기록은 지난해보다는 하루 늦고 2023년보다는 하루 빠른 수준입니다. 오늘은 뼈 건강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한 세계 골다공증의 날입니다.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지는 골다공증은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데요. 예방법은 무엇인지 권석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골다공증은 뼈 속에 구멍이 생겨 스펀지처럼 약해지는 질환입니다. 뼈가 약해지면 척추나 손목 등이 쉽게 부러지는데 고관절 골절의 경우 1년 내 사망률이 20%에 달할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우리나라 골다공증 환자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132만 명에 달했습니다. 65세 이상 여성 노인 10명 중 3명이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데 남성보다 약 8배 높습니다. 여성의 경우 뼈 건강에 중요한 에스트로겐이 폐경 이후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이 단순히 노화 때문에 생기는 현상만은 아닙니다. 운동 부족과 흡연, 음주 같은 생활 습관, 칼슘과 비타민 D 결핍 등 영양 부족, 또 유전적 요인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 식사와 보충제를 합해 하루 1000에서 1200mg의 칼슘을 섭취하라고 조언합니다. 칼슘이 풍부한 식품은 유제품과 멸치, 해조류, 두부, 녹황색 채소 등입니다. 햇볕은 비타민 D를 생성해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하루에 20-30분씩 야외에서 걷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무엇보다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가 중요합니다. 척추나 대퇴골 부위를 촬영해 젊은 성인의 골밀도와 비교하는 검사로 매년 한 번씩 꾸준히 측정하면 조기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했다. 또는 뼈에 나쁜 질환이나 약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도 꼭 뼈 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 골 밀도를 통해서 자기의 뼈 건강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젊을 때부터 꾸준한 운동과 충분한 칼슘 섭취 등 일상 속 뼈 관리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아시아 동해안에서 북미 서해안까지 북태평양의 수온이 갑자기 급등하면서 전 세계 기후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의 대기오염 감축 노력이 원인일 수 있다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원인이야 어찌됐든 급격한 수온 상승이 불러올 재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북태평양의 수온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상승폭이었습니다. 기존 최고 기록이었던 2022년보다 무려 0.25도나 높았습니다. 지중해보다 10배나 큰 광범위한 해역의 수온이 이처럼 급등한 건 전례가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BBC는 탄소 배출량을 고려한 현재의 기후 모델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수준이어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당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년보다 약했던 바람이 원인의 하나로 꼽히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다양한 가설이 제시되는 가운데 대기오염 감소가 의도치 않게 수온 상승을 부추겼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지난 2020년부터 선박의 이산화황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산화황으로 형성되는 에어로졸이 감소하면서 대기에서 반사하는 햇빛의 양도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같은 원리로 중국 동해안의 대기 정화도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We also see that the reduction in the sulfates aerosols, which is a consequence of the reduction in sulfur emissions from these fuels, also unmask the real warming of greenhouse gases. 원인이 무엇이든 급격한 수온 상승이 예상을 뛰어넘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Our climate is also on a runaway path, right? So we also need to stabilize the climate. We're quite confident the storms will become more intense. 많은 과학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입을 모으지만 지난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농도는 관측 사상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2030년 전에 인류를 화성에 보낸다는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도전 중인 일론 머스크의 대형 우주선 스타쉽. 지금까지 11차례 시험 비행을 거쳤습니다. 2년 반 동안 여러 차례 로켓이 폭발했지만 스페이스X는 이걸 실패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아파트 40층 높이의 초거대 로켓 스타쉽은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겠다는 웅대한 목표에서 탄생했습니다. 지난 14일 11번째 시험 발사로 중간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1단부 추진체인 슈퍼헤비의 엔진 재점화와 부드러운 복귀가 이뤄졌고 2단 우주선이 계획대로 궤도에 올랐다가 바다에 떨어지며 재사용 가능 로켓의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5차 발사 때 슈퍼헤비의 이른바 젓가락 회수는 보고도 믿기 힘든 명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반이 꽃길은 아니었습니다. 1차 비행은 1단과 2단이 분리되지 못한 채 4분 만에 폭발로 끝났고 2차 비행에선 분리에 성공했지만 1단은 추력을 견디지 못해 사라지고 2단은 복귀 도중 폭발했습니다. 올 초 7차 발사 때는 폭발 잔해가 유성우처럼 카리브해 상공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 직원들은 폭발 상황에도 오히려 환호를 보내며 즐거워합니다. 모두가 초긴장 상태인 우리나라 로켓 발사 현장과는 너무 다른 축제 분위기입니다. Incredible views of our super heavy booster. And as you can see, the super heavy booster has just experienced a rapid unscheduled disassembly. 스타쉽 프로그램 자체가 실패를 통해 학습하는 방식으로 설계됐고 성공할 때까지 대량 생산, 대량 발사라는 사실상 무제한의 기회가 보장됐기 때문입니다. We designed it to be mass-produced and mass-produced at scale. And it's not about building one Starship and getting to orbit once. It's about doing it in a sustained and rapid way. Yeah, we're aiming for ultimately thousands of ships to be built per year, which is what's needed in order to construct a city on Mars that is self-sustaining. 스타쉽의 다음 단계는 우주 공간에서의 연료 보급입니다. 먼저 쏘아 올린 우주선과 연료 배급용 우주선이 접속해야 하는 고난도 기술인데 이게 가능해야 6달 넘게 걸리는 화성까지의 여정 역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K조선테크 얼라이언스를 본격 가동하는 등 선박과 로봇, 자동차 등 4대 산업에서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 예산과 세제, 금융, 규제 완화 등을 함께 지원합니다. 정부는 오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성장전략 태스크포스 겸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AI 현장 간담회 관련 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AI 선박 분야에서 정부는 내년부터 3대 조선사가 참여하는 K조선 테크 얼라이언스를 가동해 자율운항 선박 기술이나 무인 조선소 기술 관련 협력 체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2032년까지 자율운항 선박 관련 신뢰도 평가 검 인증 기술을 개발하고
하천 등 내수면 선박 자율 운항 기술 실증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도 추진합니다. 정부가 국정감사에서 원전을 짓겠다고 나서는 곳이 있으면 신규 원전 건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주도로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말로 해석되는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는 거지 탈원전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혼합 정책을 얘기하며 새 원전 건설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풍력 발전에 태양광 이건 1, 2년이면 되는데 그걸 대대적으로 건설해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야지. 무슨 원전을 지어요. 이후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이 재현되는 거냐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 질의는 여기에 집중됐습니다. 새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집요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탈원전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아니면 원전을 짓지 않는 걸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원전에 대해서 기술이나 발전 이런 걸 안 하겠다고 하면서 이걸 주저하는 나라에서 원전 수출한다.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탈원전은 아니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다만 시급한 탈석탄을 위해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를 우선하고 안전을 담보로 기존 원전도 적절히 사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입장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11차 정기본에 따라서 원전을 추가로 하겠다고 있는 데가 있으면 그걸 12차 정기본에 적절히 반영하면 될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정부가 주도해 원전을 짓지는 않겠다는 말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립할 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건설은 제외될 확률이 높습니다. 정부에겐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한 인공지능 시대에 새 원전 없이 재생에너지로만 충분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을 제시할 숙제가 남았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난불로 마비된 시스템 복구율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오늘 아침 6시 기준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가운데 373개가 정상화돼 복구율이 52.5%로 집계됐다며 점진적 회복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장기조직 혈액 종합관리 시스템 복구로 장기 이식 환자의 수술 일정과 혈액 공급 관리가 정상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이하늘 장사정보 시스템도 복구돼 온라인 화장장 예약 신청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송환한 피의자 64명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신병 확보가 필요한 피의자 일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송환한 피의자들을 체포한 뒤 각 시도경찰청으로 보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남경찰청과 경기 북부경찰청은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돼 각각 45명, 15명이 압송됐고 나머지 4명은 1명씩 전국 경찰관서로 흩어졌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피싱 사기를 벌이거나 범행에 쓰인 통장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에도 1명이 구금됐는데 리딩방 사기에 활용된 통장 명의자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확보한 휴대전화 등 압수물 분석을 병행하고 있으며 모든 피의자를 상대로 마약 투약 여부도 확인 중입니다. 또 피의자들 일부에 대해선 다시 국외로 나갈 수 없도록 출국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송환된 64명의 피의자 가운데 신병 확보가 필요한 피의자 일부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해외에서 온라인 스캠에 가담했다는 범죄의 특이성을 고려하면서도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해 개별 피의자의 가담 정도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멀리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범행을 확인해야 하는 경찰이 핵심 가담자들의 신병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중 일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며칠 내로 열릴 전망입니다. 이들 상당수가 범죄 피의자인 동시에 감금 피해자인 만큼 범행 가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구속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이번에 국내로 송환된 사람 대부분은 현지 범죄 단지에 있다가 캄보디아 수사당국 단속에 걸려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대다수가 한국인 대상 피싱 범죄에 연루됐을 것으로 보고 송환을 위한 전세기에 태우자마자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각각이 얼마나 깊게 범죄에 연루됐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장이 신청된 피의자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도 조만간 열릴 예정인데 범행 가담 정도가 얼마나 입증됐는지가 발부 여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범죄 피의자이면서 현지 조직에 감금된 피해자이기도 한 만큼 강제로 범행에 동원됐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YTN과의 전화통화에서 실제로 이들이 거짓말에 속아 캄보디아로 갔는지, 폭행과 강압에 못 이겨 범행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범행 전모를 밝히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체포된 사람들의 국내 조사를 통해서 보이스피싱 규모를, 조직을, 전모를 항상 밝히는 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다수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경찰 수사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어제까지 캄보디아 실종 관련 신고를 15건 접수해 8건은 해제했지만 7건은 미해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미해제 7건 가운데 지난달 친구들과 캄보디아에 놀러 간다고 한 뒤 연락이 끊긴 20대 남성 등 3명에 대해 현지 영사관 등과 공조해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나머지 4명은 가족이나 지인과 연락이 닿았는데 경찰은 이들의 안전 여부와 함께 범죄 연루 정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나라에서 20년 만에 다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21개 회원국 정상과 대표단, 또 기업인들이 경주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이들이 몰고 올 경제 효과는 7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렸던 부산 APEC 정상회의. 당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등 9,300여 명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환영의 잔을 높이 들고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이들이 몰고 온 경제 효과는 생산 유발 효과 2,582억 원, 고용 유발 효과 2,5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년 만에 국내에서 다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선 이보다 더 큰 경제 효과가 예상됩니다. 각국 정상과 대표단 등 2만여 명이 방문할 예정으로 대한상공회의소는 7조 4천억 원에 이르는 경제 효과가 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내수 소비 활성화 등 단기 직접 효과가 3조 3천억 원, 국가 이미지 개선 같은 경제적 사회적 편익 등 중장기 간접 효과가 4조 1천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입니다. 취업 유발 효과는 2만 3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아울러 APEC 정상회의와 동시에 열리는 최고경영자 회의에도 기대가 모입니다. 국내 주요 총수들은 물론이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와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경영자 등 거물급 경제인들이 참석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APEC CEO 서밋은 한 1,700여 명의 거의 전 세계 CEO들이 모이는 또 다른 하나의 또 경제인의 장이 됩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 자리에서 세계 각국 기업인들과 적극적인 사업 협력을 모색할 전망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미국에서 관세 협상 후속 합의 총력전을 벌였던 고위 당국자들이 귀국길에 오른 가운데 APEC을 앞두고 막판 후속 조율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거라며 공정한 거래를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DC에서 무역합의 후속 협상을 벌였던 4인방 가운데 우리 측 대표격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마지막으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미국 측 협상 상대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밀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 데 이어 구금 사태가 발생했던 조지아주에서 기업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관세 협상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가운데 선불 현금 비중과 투입 기간 설정이 쟁점인데 전액 선불 투자를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입장을 수용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 초 후속 전략을 확정하고 정부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한 뒤 막판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상호 호혜적인 프로그램이어야 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 일치가. 정부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최종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중국과 고율의 관세 지속은 어렵다면서도 자신이 100% 추가 관세 부과에 나선 것, 히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 중국 탓이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It's not sustainable, but that's what the number is. It's probably not, it could stand, but they forced me to do that.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강하고 똑똑한 지도자라며 무역 합의를 원할 것이라면서도 거래는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호 관세에 대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 전망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관세를 없앤다면 미국의 국가안보를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K푸드 인기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찾는 음식이 한식 중심에서 일상 간식과 디저트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 신용카드 소비 건수를 분석한 결과 김치와 불고기 등 전통 한식뿐 아니라 라면과 김밥, 길거리 간식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기준으로는 떡, 한과 소비가 지난해보다 76.9% 증가해 가장 증가폭이 컸고 국수, 만두와 감자탕이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외국인이 카드로 결제한 업종별 건수는 카페가 890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베이커리 300만 건, 햄버거 230만 건이었습니다. 경기도의 전통주가 첨단 특허 기술과 만나 색다른 맛과 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젊은 세대의 입맛까지 사로잡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쌀과 물 누룩에 개성 인삼을 더한 포천 막걸리입니다. 인삼 특유의 흙냄새는 줄이고 사포닌 추출을 높이는 특허 기술을 적용해 도수 6%의 가볍고 부드러운 맛을 구현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그다음에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술이 산막걸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수 42도의 이 증류식 소주는 100% 여주쌀과 물, 누룩으로 빚었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증류주 숙성 기술을 적용해 1년 넘게 걸리던 숙성 기간을 60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했습니다. 깔끔한 향과 부드러운 목 넘김이 특징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상온에 두셔서 드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정말 얼음 딱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그렇게 드실 수 있습니다. 경기미와 잡곡으로 만든 누룩을 사용한 이 전통주는 올해 경기 주류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양한 국물향과 꽃, 과실향이 어우러져 젊은 세대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맛이 좋네요. 일단은 맛있고 그리고 마셔도 너무 부드러워요, 술이.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12건의 특허를 등록하고 도내 28개의 업체에 기술을 이전해 24종의 제품을 탄생시켰습니다.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와 경기 주류대상 등 국내 주요 품평회에서 잇따라 수상하며 품질을 인정받았습니다. 좋은 농산물을 이용해서 전통주를 생산하고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소비함으로써 농산물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맛과 향을 입은 경기 전통주가 우리 양조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10월 20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